이번 시간에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 미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의 1단원은 우리 지역, 다른 지역입니다. 사회체 6쪽에서 9쪽까지를 보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미리 한번 훑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 1단원에서는 항상 사회과 부도를 준비해 주세요. 사회과 부도는 3학년 때 받았지만은 6학년 때까지도 쓸 수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고 집에 두고 평소에 심심할 때마다 틈틈이 읽어두면 좋습니다. 소단원 1단원은 지명과 이야기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입니다. 이번 소단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지명과 전해오는 이야기 및 자연적, 인문적 답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자연적 특징이나 옛날에 살았던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지명과 전해오는 이야기,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명은 지역에 붙여진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 이름은 남태훈, 우리 반에 김아민, 박시우, 그리고 서류민, 손여울, 송정민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이름을 붙여놓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사는데 당연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는 실제적인 그런 땅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김포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동,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일종의 범위를 우리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소단원 지명과 이야기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이란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에 붙는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 그냥 막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남태훈이라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운유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장기동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렇게 땅에도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들을 어떻게 붙이느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안에 한번 뭐가 있는지 빠르게 10가지 넘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표시를 해보면은 먼저 산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바위도 있고 바위에 널따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못 저수지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산과 산이 만나서 약간 온폭패인 계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벌판이 있고 여기 하천이 흐르고 있네요. 먼저 산과 악과 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산은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암벽, 다시 말하면 바위, 돌덩이가 많은 험난한 산을 뜻해요. 그래서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힘든 산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 관악산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봉은 산에서 높이 솟아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다음은 곡과 골이 들어간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곡과 골은 산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골짜기가 뭐예요? 산과 산이 있으면은 그 아랫부분이 만나면은 약간 움푹 패여 있는 곳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곡입니다. 그곳이 바로 곡과 골이 들어가곤 합니다. 다음은 대, 바위, 암, 돌입니다. 대바위 암돌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위, 돌에 관련된 거예요. 그 중에서 대는 보통 큰 바위로 형성된 절벽이라 봉우리를 가리킵니다. 부용대라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바위는 바위, 암, 돌은 지명에 바위나 암이 들어간 곳에는 매우 큰 돌이 있는 곳이고 지명에 돌이 들어간 곳에는 작은 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물에 관련된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관련된 지명은 크게 담과 소, 그리고 탄, 천, 개로 나뉩니다. 담자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못이라던가 저수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탄, 천, 개가 들어간 곳은 주로 흐르는 하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과 소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뜻하고 탄, 천, 개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평들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들벌. 당연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이는 거 평들벌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평평한 땅이 펼쳐진 곳을 우리가 평자, 들자, 벌자를 붙입니다. 우리 들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황산벌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 재, 령, 현, 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먼저 고개를 알아보면은 고개는 산이나 언덕에 길이 난 곳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것, 이런 게 다 고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높은 산에 있는 곳, 이것을 바로 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가 여러 개가 크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령이라고 해요. 령. 여기 보이죠? 큰 고개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령보다 조금 작은 개념으로 작은 고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라는 곳은 가파른 곳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에 있겠죠. 웬만하면은 가파른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곶과 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갈색으로 표현된 곳은 육지입니다. 그리고 푸른빛으로 표현된 곳은 바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과 곶이라는 지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만과 곶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뜻을 가집니다.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여기 있는 바다가 육지 쪽으로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을 우리가 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순천만, 영일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곶은 오히려 육지가 바다 쪽으로 뻗어나간 곳,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우리가 곶이라고 합니다. 만과 곶, 여러분들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중요한 오늘의 느낌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산, 악, 봉, 곡, 골, 대, 담, 소, 탄, 개, 천, 바위, 암, 돌, 고개, 재, 현, 치, 곤, 만.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명을 내일까지 찾아오세요. 아마 사회과부도로 참고해도 되고 인터넷에 찾아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힘내서 찾아오고 내일 봐요.